大家好，欢迎大家来到 HHK 6级最后总结。明天就考试了，今天呢，老师跟大家一起把考试的时候需要注意的东西，还有怎么考才可以得到高分。今天的重点呢在写作，但是听力和阅读我们也会给大家一些提醒。HSK 6급 막판 뒤집기에 온 것을 환영해요. 왜 막판 뒤집기예요? 내일이면 시험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온 것들을 효율적으로 내일 시험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 전에 하나의 주의사항.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똑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치중해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쓰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쓰기가 만점이 돼야지 고득점이에요. 왜요? 듣기 50문제 100점, 독해 50문제 100점, 쓰기는 한 문제에 100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만점은 아니더라도 거의 만점에 근접하게 맞아야지 본인의 6급 HSK 총 점수가 높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당장 시험 볼 건데 어떻게 막판에 뒤집을까? 방법은 있죠, 그죠? 같이 볼게요. 이런 속담을 하나 가져왔어요. 临阵磨枪不快也亮. 이런 속담이 있는데, 즉 전 하면 뭐죠? 이제 전쟁이 나올 거예요. 전쟁이 다가왔는데 전쟁 거의 됐는데 전쟁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뭐죠? 총칼 있잖아요. 번쩍번쩍하게 간다. 그러면 부콰 예량, 콰에는 빠르다라는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뭐죠? 칼이 잘 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단시간에 칼을 갈아서 얼마나 더 칼이 잘 드는지 그거는 크게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갈기만 하면 번쩍번쩍 하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어떻게 응시하는 그 주의점, 그 다음에 듣기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고 독해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고 쓰기는 어떻게 더 해야지 효율적이고 요거를 내일 시험인데 오늘 한번 한다.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지 없는지 시험 보는 친구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중국의 속담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는 주의사항이에요. 그죠? 9시 내일은 9시까지 본인들이 신청한 그 시험장에 9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약 15분 정도, 그 시험의 형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시험을 한번 본 친구는 알겠지만 시험 못 본 친구들은 또 이제 모르니까 알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9시까지 무조건 가야 되고, 그리고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뭐죠?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그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에 관한 설명, 혹은 그 다음에 응시자 신분,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준비물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여러분 준비물 다 알죠? 그죠? 등록을 할 때 다 알려주죠. 투비, 연필, 신분증, 이런 거. 그 다음에 15분은 문제지 답안지를 줘요. 봐봐요. 문제지 답안지를 주는데 15분을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이 15분에 좀 빨리 문제지 답안지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살짝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뭐죠? 이 15분
즉 듣기가 시작하는 그 전에 요 답안지 배부 시간, 교부 시간을 이용해서 답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재빠르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듣기는 35분이고 듣기 다 끝나고 나서 5분 정도 뭐죠? 마킹하는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독해하고 쓰기는 독해 50분, 쓰기 45분. 여기는 따로 마킹하는 시간이 없고 요 시간 내에 마킹을 해줘야 돼요. 그죠? 시간 배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쓰기, 나 쓰기 엄청 잘해. 그러면 요 독해 못 풀었던 거를 쓰기 빨리 다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독해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본인이 배분을 해야 돼요. 알아서. 여기 봐야 돼요. 각 항목별 중간 휴식 시간은 없어요. 즉 9시부터 몇 시까지? 12시 5분까지 12시 5분까지 중간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 것인지. 그죠? 아침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듣기 평가는 한 번씩 들려주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마킹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와 쓰기는 해당 영역 시간에 요 시간에 50분에서 45분에서 마킹을 완료해야 돼요. 요런 주의점 넘어가고.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내일 시험 볼 건데 오늘은 같이 临阵磨枪，明天要考试，今天跟老师一起磨一磨枪。 유형 듣기 1, 2, 3 부분이 있고 독해 1, 2, 3, 4 부분이 있고 쓰기가 있어요. 오늘 쓰기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데, 그러면 듣기 1, 2, 3 부분이 있고 독해 1, 2, 3, 4 부분이 있는데 듣기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시험 전에, 즉 내일 시험이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계획을 다 짜놔야 돼요. 계획을 다 짜놔야 돼. 그래서 듣기 1부분은 단문 듣고 일치하는 답 고르기, 2부분은 인터뷰 듣고 질문에 답하기, 3부는 장문을 듣고 질문에 답하기 인데, 단문 듣고 일치하는 답 고르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되고, 인터뷰는 인터뷰하는 사람의 말 중요해요. 그 대답하는 사람의 말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터뷰의 질문, 인터뷰하는 사람 MC의 질문이 핵심일 수가 있어요. 직접 답으로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첫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이 중요해요. 장문은 뭐에 주의해야 되냐면 한 장문에 5문제씩, 혹은 4문제씩, 거기에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줄 텐데 그게 문항이 20개예요. 그래서 요 듣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듣기 녹음이 나오기 现在开始 이 부분이에요. 第一部分第一题请选出与所听内容一致的一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듣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뭐를 하라고 했죠? 보기 분석을 해야 돼요. 보기 분석. 그러면 보기 분석은 어떻게? 거꾸로 하세요. 무조건 거꾸로. 즉 이게 50문제잖아요. 그럼 50번부터 49, 47 이렇게 앞으로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문제지 교부하고 마킹 종이 교부하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50번부터 빨리빨리 보는데 아까 이 멘트가 나오기 딱 전에 1번까지 쫙 분석을 하면 좋은데 듣기 뒤쪽에 그 보기가 좀 길어요. 기를 때는 뭐죠? 이렇게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뭐죠? 2개 정도라도
A, C, B, D 건너 이렇게라도 한번 쫙 훑어보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거꾸로 분석하되 50번에서 1번으로 쭉 분석을 하되 뭐죠? 가능하면 주어 수어를 찾아내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A, B, C, D 다 하기 어려우면 건너 뛰어서 A, C, B, D라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공통된 단어 이렇게 보니까 A, B, C, D 다 앞에는 똑같아. 그러면 그거를 쳐내야 돼. 쳐내고 줄을 긋고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뒤쪽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석할 때 엄청 많은 그 노하우가 방법이 있는데, 당장 시험 볼 때는 뭐냐면 요거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所有都最紧指一切全部. 이건 너무 단정적인 거예요. 이런 단정적인 어휘가 나왔다. 무조건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단정적인 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정적인 단어가 나왔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따가 들을 때 여기 단정적인 거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기에 앞뒤를 신경 써서 얘가 답인지 아닌지, 아닌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또 긴지, 그죠? 그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도 시간이 짧지만 분석도 뭐 A, C, B, D 이런 식으로 주어 수어에도 밑줄 그었고, 공통된 단어에다 내리줄 세로줄을 쫙 긋고 이 정도 다 했는데 딱 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죠? 거기까지 안 됐더라도 D 부분, D, D 요 말이 나올 때는 분석을 못하죠. 분석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을 예를 들어서 듣기 1번이 나와요. 그러면 듣기 1번을 들으면서 답을 찾잖아요. 답을 찾으면서 바로 그 밑에 2번도 같이 봐줘야 돼. 이게 몇 초 사이의 일이에요. 그죠? 그게 뭐죠? 흐름이에요. 그리고 2번 할 때는 3번을 또 슬쩍슬쩍 보면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게 듣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듣기 전략을 잘 따르고 평소에 했던 거를 그대로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일단은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요 시간 이 부분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듣기가 시작하기 그 전까지는 재빠르게 어떻게 거꾸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요때는 뭐죠? 많이 이렇게 적을 시간은 없어요. 15분 50문제인데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로 뭐죠? 주어 수어를 찾아내면 거의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A, B, C, D 다 못 볼 때 어떻게 A, C, B, D 이렇게. 이게 듣기 전략이고, 그 다음에 독해예요. 독해 생각 외로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너무 어려워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해가 어려운 거는 하나는 1번이 문법이 어려워요. 문법이 뭐죠? 요거는 틀린 문장, 오류 문장을 찾아내기인데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1번이 오류 문장이고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돼요. 요때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독해가 힘든 게 우리 친구들 하면 3번, 4번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선생님. 너무 길어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풀어요. 그죠? 1번, 2번 힘들어서. 2번은 어휘에 속하는 그런 어휘의 호응 관계나 뭐 사자성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 이것도 어렵고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1번은 문법 문제인데 문법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 봤더니 다 맞는 것 같고, 1번을 하다가 좌절하고 2번은 어휘 호응 긴장해서 헷갈려, 사자성어 모르는 거 나오네 헷갈려, 3번, 4번으로 갔더니 너무 길어서 시간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해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대처법,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속도 훈련을 해줘야 돼요. 속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보세요.
독해가 50문제인데 50분에 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돼요. 엄청 긴 문장들이 많은데 속독 빨리빨리 보는 그런 속독 능력, 우리 이무十行이런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들 한 번 딱 보는데 10줄이 보이는 그 아나운서의 그 속독 훈련, 그죠? 아나운서들이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우리도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로 속독을 자꾸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그 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하고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비록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돼요. 안 해서 되는 건 없어요. 해서 안 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속독을 먼저 하고, 속독 훈련을 하면 뭐죠? 3, 4 이렇게 긴 지문을 볼 때 유리하죠. 3, 4는 길기는 길지만 어때요? 3, 4는 길기는 길지만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길지만 답은 있다. 그 시간만 되면 얘는 뭐죠? 얘는 찾아내요. 그죠? 2번은 어휘호응하고 사자성어 호응. 그 다음에 1번은 문법인데 그러면 독해가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면 내일 당장 시험인데 우리 내일 18일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요 전략, 요 대처법 3개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딱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대로 하세요. 3, 4, 2, 1을 하든지.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그죠? 제일 어려운 거를 왜 먼저 해가지고 좌절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려운 것이 2번이에요. 2번도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3, 4번은 길어서 그렇지 원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죠? 답을 보고 답을 분석해가지고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얘는. 다 읽지 마세요. 그 긴 문장을 다 읽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다 읽지 말고 답을 먼저 보고 그 답을 그 답에 있는 중심어, 핵심 키워드를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얘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장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번, 1번을 하는데 3, 4, 2, 1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4, 3, 2, 1을 하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요렇게 선생님이 3, 4가 조금 답이 있어서 3, 4, 2, 1 아니면 4, 3, 2,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왜 또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요런 친구들을 위해서 3, 4가 원문에 답이 다 있는 거는 맞지만 너무 기니까 둘 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 3하고 4 사이에다 조금 길지 않는 요런 어휘호응 같은 거는 좀 길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도 좋겠다 해서 요 2가지 방법 외에 또 요런 방법도 하나 보완했어요. 어쨌든 1번부터는 하지 마세요. 1번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1번 그 대처법, 독해 일부분 대처법 선생님이 2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거를 시험 전에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앞에 10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 10개, 뒤에 10개도 나오기 때문에 모르니까 뒤에 10개, 그래서 20가지 그 독해 일부분에 그거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 3, 4, 2, 1, 4, 3, 2, 1 혹은 3, 2, 4, 1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마음속에다 나는 요렇게 하겠다 하고 들어가서는 딱 그대로 그 방법으로 그 순서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1, 2, 3, 4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긴 지문을 볼 때 뭐죠? 접속사를 위주로 큰 그림을, 큰 윤곽을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보려면 뭐죠?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윤곽을 보는 거예요. 접속사, 그리고 뭐죠? 그리고 주술목. 주술목은 언제든 뼈대예요. 그러면 주술목을 위주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왜냐면 긴 장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도 같이 봐가지고, 접속사 보는 거는 뭐죠? 그 논리적 관계가 보여요. 그죠? 주술목은 뭐죠? 그
문장 안에 그 구문 안에 논리적 관계가 보이고 그러면 뭐죠? 전체적인 호응 관계가 나와요. 그죠? 마지막에 세부적인 단어 용법 요거는 뭐죠? 다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답을 먼저 보고 거꾸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답이 있는 그 부분의 앞뒤를 세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독해 전략을 내일 시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 세우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다 읽지 말고 거꾸로 답을 보고 거꾸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요 부분에 답이 있는 것 같네 하면 그 앞뒤만 절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는다 시간 없어요. 이게 독해예요. 그 다음에는 쓰기 전략이에요. 쓰기는 따로 해서 조금 기출 문제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간추리지만 쓰기는 조금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2번 했었죠. 그 2번은 평소에 연습을 그렇게 하라는 거고 오늘은 뭐죠? 내일 시험 때 이렇게 하세요 하면 뭐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쓰기에 2가지 동영상이 있죠. 그 2가지 동영상의 농축,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쓰기가 100점이에요. 아까 듣기 100점, 50문제. 독해 50문제 100점, 쓰기는 한 문제에 100점이에요. 여기서 많이 맞아야죠. 그죠? 우리 여기서 많이 맞아야 거의 만점에 근접을 해야 전체적인 합산 점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쓰기 전략은 조금 세세하게 가져볼게요. 특징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내일 시험 들어가기 전에 오늘 100점이네. 나 이거 잘 봐야 돼. 10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천자를 읽고 외워야 되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또 줄여 쓸 때 필요한 그 사람 주인공의 이름, 시간,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접속사 해서 기승전결까지 이렇게 다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10분. 10분이 짧아요. 짧아요. 그렇지만은 10분을 뭐죠? 효율적으로 쪼개어주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5분을 주는데 요거를 400자로 요약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다 빨간 칠을 한 부분은 여기 조심하자 그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본인의 견해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줄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오늘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돼. 내일 시험 때 펜을 이렇게 터치를 해도 안 돼요. 그죠? 펜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펜은 저쪽 멀리다 놓고 뭐죠? 펜은 절대 쥐면 안 돼요. 터치를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부정으로 간주돼요. 부정으로 간주되면 어때요? 2년 시험 정지예요. 그죠? 그리고 이 쓰기는 우리의 독해 능력하고 논리적 사고력하고 작문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의할 점 그죠? 같이 볼게요. 주인공 이름은 그대로 당연히 그대로예요. 주인공 이름은 무조건 그대로예요.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친구들의 이름은 뭐 타다방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도 주인공이 타예요. 타하고 누구? 워. 타하고 남자 주인공은 타, 여자 주인공은 워. 이 주인공들이 둘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야 된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런 신경을 쓰지 마세요. 주인공이 타면 그대로, 주인공이 워면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같이 볼 거예요. 이게 쓰기 특징인데 오늘 여기서 주의할 점 자기 견해 있으면 안 돼요. 펜은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부정으로 간주되니까. 그죠? 그리고 주인공 이름 그대로.
이게 10분 공략법 우리가 한 번, 두 번 했기 때문에 내일 시험 볼 때 오늘은 뭐를 조심해야지. 봐봐요. 여기 빨갛게 칠하지는 않네요. 속독 1, 속독 2, 속독 3. 우리 10분 안에 속독을 한 3번 정도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냥 눈이 엄청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속독 한번 큰 그림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 주로 하고 접속사만 보고 이런 되게 이런 흐름이네.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끝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어떤 거는 시작도 엄청 길고 끝은 또 엄청 짧아요. 열 것도 없어.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예를 들어 시작하고 끝이 이 문장 전체에 포인트가 딱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특히 끝을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것이 우리의 그 장문의 퀄리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이 부분은 속독 한번 쫙 해보고 큰 그림이기 때문에 어때요? 접속사 위주로 그냥 엄청 빨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독도 좀 빨리 보는 건데 얘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살짝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주인공 혹은 시간의 순서대로 그죠? 그 어떤 이야기가 시간이 없겠어요.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맥락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첫 번째 속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지만은 이것도 크게 그림을 큰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 두 번째도. 근데 당연히 주인공하고 시간 이 이야기가 어떤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거는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 3분 내에 뭐죠? 단락을 보통은 단락이 한 9개 10개 되는데 4-5개가 제일 좋아요. 4-5개. 그러면 4-5개로 한 10가지 9가지 10가지를 4-5개로 줄이는데 그냥 개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죠? 이 아무리 원문에 단락이 막 9개 10개 11개씩 돼도 내용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죠? 모듈이 있어요. 모듈. 요 몇 단락은 이렇게 줄여도 되네. 어떤 단락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거 하나는 보존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400자를 쓸 때는 단락이 너무 많으면 산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여주고 이것도 이따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독할 때는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 돼요. 스토리. 첫 번째도 큰 흐름 때도 스토리 살짝 우리가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구상을 해야 돼요.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속독을 더 해요. 그 다음에 3부는 속독 3이라고 했죠. 속독 3. 첫 번째는 주인공 시간 혹은 장소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주인공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그죠? 장소도 중요해요. 왜냐면 장소 그 문장에 따라서 장소가 힌트가 되고 장소가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작용하는 그런 문장도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선생님과 같이 볼 그런 기출은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는 보통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그 기승전결이 정해져요. 그죠? 근데 심리 변화가 사실은 뭐죠? 시간에 따른 거지만은 그 시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심리 변화가 있다. 그럼 그 심리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잘 안 보이는데 하고 당황해 하지 말고 어쨌든 뭐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속독은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왜가 기승전결이죠. 그래서 이때 뭐죠? 요거는 세 번째 속독은 뭐죠? 요것도 속독은 속독이지만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가지고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핵심어를 잘 찾아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네요. 이때 뭐죠? 이때 맛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 글자가 한자를 쓰려는데 잘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 유추를 해서
쉬운 단어로, 내가 아는 단어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굳이 그거를 잘 모르는 그런 단어인데 그거를 일부러 또 그거를 막 주인공의 이름 빼고, 주인공 이름은 어려운 단어라도 한자가 어렵더라도 그걸 그대로 머릿속으로 획수를 변으로 획수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요 3부면은 핵심어를 외우고 기승전결을 아까 두 번째 속독의 스토리 한번 구상했죠. 그래서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핵심어를 외우는 거예요. 핵심어에는 뭐죠? 주로 동사예요. 동사하고 명사, 주인공하고 시간사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돼요. 시간사 저번에 말씀드렸죠. 혹시 2个月, 2个月 뭐 이런 단어를 외우면 좋겠지만 안 될 때는 유사한 그죠? 그런 시간사로 대체를 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부는 뭐죠? 핵심어. 내가 여기 3분에서 정리한 핵심을 한 번 더 외우고 스토리도 한 번 더 구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10분이 지나갔는데 여기 웬 1분? 꿀팁이죠. 뭐죠? 시험지. 시험지. 그 다음에 저기 시험지란다. 저기 원문을 걷어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원문을, 왜냐면 원문을 보고 줄여쓰기가 아니고 10분을 보고 뭐죠? 그 다음에 35분은 머릿속에 기억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400자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걷어가는 1분도 시간이잖아요. 시험 볼 때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러면 요 1분도 시간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펜을 쥐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인공 이름이 어렵다. 아니면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동사인데 막 획수가 많다. 그러면 얘를 써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에 써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지 걷어가고 그 다음에 원고지를 주잖아요. 그럼 원고지 이렇게 원고지가 있다면 요런 모서리에다 요 핵심어를 간단하게 외우기 힘들다면 그죠? 한자가 어렵고 그런 거 여기다 간단하게 연하게 써놨다가 왜냐면 이 시험 때는 긴장이 되니까 정작 35분에 쓰려고 하면 막 외웠던 머릿속에 있던 그 글자 단어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개는 여기 이렇게 이게 시험지 A4 용지라면 여기다 요런 데다 살짝 써놓고 그 다음에 작성하기 시작하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5분은 작성을 하는데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줄여쓰기 할 때 주의할 점. 우리가 뭐를 줄여야 되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중복이 되고 유추 가능한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또 서술하고 또 서술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빼고 또 앞에 문장에서 지금 이 말이 다 추측이 되는데 그런 거 빼고 수식성 당연히 빼고 그래서 뭐죠? 원문의 한 40% 정도의 글자로 줄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1000자 정도를 준다 해서 꼭 1000자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1200자, 1400자까지도 시험에 나와요. 그거를 이제 1400자리를 400으로 줄일 때는 뭐죠? 3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으로 줄여줘야 되고, 그죠? 거의 1000자인데 1200, 1400도 나오니까 잘 보고 내가 얼마 정도로 줄여야 될지 봐야죠. 이게 되게 어려워하는데 중복되는 거, 유추 가능한 거, 수식성 당연히 그냥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직접 화법은 간접 화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대명사를 뭐로 쓸지 헷갈리지 말고 또 거꾸로 쓰지 말고 그리고 접속사는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면 접속사가 있어야지 원문의 접속사도 신경 써줘야 되고 원문의 접속사가 잘 안 보일 때는 본인이 접속사를 적당하게 넣어서 이렇게 기승전결을 이어가면 매끄러워요. 매끄러우면 어때요? 점수 많이 준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번 동영상에서 400자, 500자 이게 안 되고 한
250, 300밖에 안 돼. 근데 기승전결이 높잖아요. 그래도 많이 줘요. 7, 80점대로. 숫자, 글자 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기승전결이 중요해요. 기승전결에서 접속사가 중요한 작용을 해요. 제목은 어떻게 찾을까요? 제목은 키워드로 본문의 키워드 속에 제목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목 찾은 다음에는 그 원고지의 첫 줄의 중간에다 써줘요. 첫 줄 중간에다 써주고 본문은 그 다음 줄 두 칸 들여쓰기를 해서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줄였을 때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하고 반복되는 거 수식 이런 성분들을 다 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단락을 어떻게 줄여요 하고 너무 막막하대요. 그래서 막 9개, 10개, 11개씩 이렇게 되는 단락은 줄여야 돼요. 4, 5개 정도로. 그죠? 줄일 때 단순히 요런 숫자로 요거를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 2를 한 대 묶고 2, 3 한 대 이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줄일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기출 장문을 하나 쓰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볼게요. 일부러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첫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9단락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인 남자 타와 여자 타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한테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아내는 뭐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하고 쭉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의할 거는 주인공이 타와 타예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타와 타라도 우리가 줄였을 때는 타, 남자 타, 여자 타 이렇게 쭉 줄여 써야 되는데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내용 일단은 요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의 감정 변화 마음속에 어떤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보통 어때요? 이렇게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추징 놀랬어요. 만났을 때. 왜 놀랬을까? 두 번째는 렁러 렁러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놀라움이죠. 그리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감동받았어요. 여자가. 그 다음에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면서 커피숍을 많이 다닐수록 괜찮은 남자네 하고 다행이다 라고 여자가 그런 심리 변화가 생겼어요. 봐봐 처음에 좀 놀랬어요. 그 다음에 렁러 너무 놀랬어요. 그 다음에 감동 먹었어요. 다행이다. 이 남자와 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사귀고 있어서 다행이다. 괜찮은 남자니까. 그리고 흐름은 당연히 뭐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편지 한 통. 편지의 내용이에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그렇지만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이 여자의 어떤 심리 변화예요? 그래도 기뻐요. 왜냐? 요런 내용으로, 요런 줄거리로.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심리 변화가 사실은 시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요런 사랑 이야기는 뭐죠? 시간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장소는 보여요. 장소 보이는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모임, 그 다음에 커피숍, 계속 커피숍 얘기해요. 그리고 스토리를 이어주는 그 키워드는 뭐죠? 커피예요. 그리고 그냥 커피가 아니고 뭐죠? 소금을 넣은 짠 커피예요. 소금 커피예요. 그래서 요런 문장을 줄여 쓰게 하는데 선생님은 요런 제목을 달았어요. 爱的盐咖啡 소금을 넣은 커피를 마시는데 이거는 뭐죠? 사랑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원래는 소금을 넣은 이런 옌카페를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모임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너무 훌륭하고 예쁘니까 뭐죠? 주목받고 싶어서 직원한테 커피 마시는데 소금 좀 주세요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아내가 소금을 마시는 소금을 친 커피를 마시는 남자하고 본인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좀 이상한 커피예요. 그죠? 소금 커피. 근데 이게 사랑이 담겨 있는 소금 커피인데 왜일까 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소금 커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幸福的盐咖啡 행복한 소금 커피.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남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돌아가셨잖아요. 50년 후에 둘이 행복하게 5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둘을 이어준 거는 뭐죠? 그 짠 커피예요. 소금을 넣은 커피예요. 그러면 그건 사랑의 커피라고 할 수도 있고 행복한 커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하고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단락을 선생님이 어떻게 줄여요? 너무 줄이는 것이 막 막막해요 하는데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용으로 줄여줘야 돼요. 봐봐요. 요 부분은 먼저 서로 이 모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남자가 年轻美丽뭐 漂亮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니까 여자가 놀라면서도 예의상 추일이 뭐 해서 같이 가줬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래도 남자가 용기 있게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데 소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他说他喜欢放点盐. 사실은 남자가 이때 소금을 좀 달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자는 자기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소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건 희한한 식성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뭐죠? 렁러 놀랐어요. 吃惊도 놀라다지만 렁도 놀라다예요. 吃惊 처음에 吃惊 여자의 심리 변화요. 吃惊 할 때는 뭐죠? 이 남자 처음 본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네 하고 놀랬고 두 번째는 희한한 커피를 마시네 하고 놀란 거예요. 놀랬는데 이 남자의 어떻게 보면 작전이에요. 그죠? 여자 이목을 끌려고 커피에 소금을 타서 먹는다고 직원한테 소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둘이 데이트를 궁금하잖아요. 잠깐만. 같이 그 커피숍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커피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놀래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게 되겠죠. 왜 커피를 마시냐? 왜 그 소금 들어간 커피를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고향이 바닷가인데 맨날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짠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그 짠맛이 고향인 것 같아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다 하니까 여자가 다른 생각을 더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부분하고 이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은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같은 장소에 같이 커피를 마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한 대 묶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는 보면 뭐냐면 그 남자가 고향 생각도 하고 하니까 뭐냐면 여자 생각에 남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집 생각도 나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는 집이에요. 가정적인 남자겠다. 짜오구 할 때 구잖아요. 그럼 가정적인 남자겠다. 그게 뭐냐면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가정적인 남자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호감이 조금 생겼겠죠. 이 가정적인 남자겠네 하고 더 또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 심리 변화, 감동 먹었으니까. 이게 네 번째 단락이고, 다섯 번째 단락은 이 감동 먹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자랑 이 남자가 계속 여기저기 데이트를 하러 다닌 거예요. 커피숍 주로. 커피숍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는데 여자는 항상 직원한테 친구가 커피에다 소금을 좀 넣어서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먹었어요. 이 과정, 사귀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죠? 처음에는 감동 먹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잖아요, 여자가. 나중에는 뭐죠? 괜찮은 남자네 하고 여러분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특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남자의 생각했던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 남자네 하고 너무 다행이다. 처음에 거절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해서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서로 커피가 이 두 사람을 맺어줬어요. 이거 묶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6번부터 그 다음에 7, 8, 9 여기에는 다 뭐죠? 결혼 후의 얘기예요. 물론 그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와이프한테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그 편지에서 용서해달라고 자기 원래 짱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당신의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했는데 50년 동안 마셨는데 이번 생에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했고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다음 생에는 짱커피는 안 마실래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용서해달라. 내가 거짓말한 거는 당신이 중간에 내가 짱커피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당신이 화를 낼까봐 혹은 당신의 곁을 떠날까봐 말을 못한 거다. 용서해달라. 이런 거를 보고 이런 편지를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본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와이프가 본 거예요. 50년 같이 살았는데 결론은 뭐죠? 다 가오싱. 저 여자의 심리 변화가 가오싱.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그 맛도 없는 짱커피를 그죠? 소금 들어간 짱커피를 마셨다. 이건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목이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서도 전체 문장에서도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줄여쓰기 할 때 여기 결혼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고 편지 남기고 그걸 한 대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단락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요 부분을 결말인데 요거를 따로 빼내면 다섯 단락이 되고 근데 이제 글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따로 빼도 되고 그냥 같이 6, 7, 8, 9에 같이 묶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락을 줄일 때 어때요? 1, 2, 3,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 한 단락. 처음 그 모임에서 연회석, 연회석에서 모임에서 만났을 때 한 단락. 그 다음에는 뭐죠? 남자가 대담하게 여자가 이쁘니까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짱커피 마시면서 그 두 단락을 한 대 묶고 그죠? 그 다음에는 5, 6은 뭐죠? 둘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 한 대 묶고 5, 6. 그 다음에 7, 8, 9, 10은 결혼한 다음 그죠? 이것도 시간상의 그런 묶음일 수도 있고 뭐죠? 내용상의 묶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 내용상의 묶음이면 장소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장소, 내용 이게 뭐죠? 일맥상통하죠. 서로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내용이면 장소도 따라 들어가니까 시간도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뭐죠? 아무리 11개, 12개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즉 내용으로 묶어줘요. 네 다섯 단락이 혹은 세네 단락, 네 다섯 단락이 깔끔해요. 깔끔하게 딱 주제가 나타나고 400자, 450자, 500자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좋은 뭐죠? 줄여쓰기 단락을 어떻게 줄여쓰기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내용이 들어가면 장소도 당연히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요. 그렇게 단락을 줄이면 뭐죠? 깔끔하죠.
네, 일단 딱 보기에 깔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쳐내고 어떻게 중심 뼈대를 넣고 그거는 뭐죠? 그 10분 안에 머릿속에 있던 그거를 그대로 하면 되고 그죠? 단락도 이렇게 나누면 완벽해. 그런 만점에 거의 가깝죠. 그죠? 우리가 6급은 300점인데 그죠? 그 중에 100점 먹었어. 고득점이 나와요. 오케이. 우리 평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잠을 푹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이튿날에 효율적이에요. 그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못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 갈 일 없이 그죠? 좀 물은 적게 먹어야 되겠죠? 적게 마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를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그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준비가 있으면 당연히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우리 친구들이 다 좋은 성적을 받길 바랄게요. 특히 쓰기에서 만점.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再见.